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환자한테 위험한 제안을 하기로요. 제가 간호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집을 사드리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간호사로 일해도 아무리 간병인 알바를 뛰어도 그 돈을 모으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님이셨던 그분한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라고요.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잠시만 멈춰주세요.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가장 절박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도움을 받았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갈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올해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한수연이고 올해 나이 66입니다. 지금은 작은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저는 막 간호학교를 졸업한 25살 새내기 간호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해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일은 힘들었고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밤에는 간병인 알바를 뛰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셨습니다.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가셔서 고기를 잡아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작은 밭에서 고구마, 감자, 배추를 키우셨습니다. 형제는 저까지 5이었습니다. 언니 둘, 저 남동생 둘. 저는 셋째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밥상이 시끌벅적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늘 우리 가족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한테 큰 사고가 났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올리다가 배가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빠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배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벌이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더 열심히 일하셨지만 5 아이를 먹여 살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큰 언니와 작은 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도 그만두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수연아, 넌 공부해라. 넌 공부 잘하잖아. 내가 성공해야 집안이 일어서라면서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한수연은 머리가 좋다. 대학에 보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간호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간호학교는 등록금이 싸고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수 있었거든요. 합격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저는 목포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보는 대도시가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간호학교 3년 동안 저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장학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정식 간호사가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급에서 세금 떼고 기숙사비 떼고 식비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집에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고마워하셨습니다. 수연아, 고생이 많다. 몸 챙겨라라면서요. 취직하고 2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다리 부상이 제대로 낫지 않아서 합병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전에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줬다. 네 어머니 좀 부탁한다라고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어머니한테 집 사드릴게요 라고요.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밤에는 간병인으로. 잠을 4시간도 못 잤습니다. 몸이 축나는 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집을 사드려야 했으니까요. 아버지한테 약속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직도 그 낡은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비가 오면 새고 겨울에는 추운 집. 저는 어머니를 그 집에서 꺼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수간호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너 야간 간병 잘한다고 소문났더라. 특별 환자가 있는데 너한테 맡길까 하는데라고요. 특별 환자? 뭐가 특별한데요? 수간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름은 김태현 회장님. 당시 70이셨는데 심장병으로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병원 VIP 병동에 계셨는데 밤마다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간병비가 일반 환자의 3배였습니다. 저는 당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 김태현 회장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실이 엄청 넓었습니다. 일반 병실 5개를 합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야윈 몸. 재벌 회장님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으셨습니다. 아니,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밤 간병 맡게 된 한수연입니다. 라고요.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 수고해라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간병을 하면서 저는 회장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가족이 있으셨는데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2, 딸이 1 있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들만 가끔 와서 서류 결제를 받아갔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심장병으로 입원하셨는데 가족이 안 오다니. 하지만 그게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맡은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이 잠을 못 주무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너는 가족이 있나? 라고요. 저는 내 어머니랑 언니들, 동생들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좋겠다. 나는 가족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 재산밖에 안 봐. 내가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어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돈만 벌었어. 가족은 신경 안 썼어.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지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라고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외롭지. 죽기 전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회장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간병하면서 심심하니까 자연스럽게요. 회장님이 제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간호사가 됐는지, 꿈이 뭔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며 공부했다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집을 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그래서 밤마다 간병 알바를 뛴다는 것까지요. 회장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넌 착한 아이구나, 효녀야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아지셔서 곧 퇴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회장님한테 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목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3천만 원.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때 미친 생각이 났습니다. 회장님한테 돈을 빌리자. 회장님은 재벌이시니까 3천만 원쯤은 푼돈이실 거야.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간병인이 환자한테 돈을 빌려달라니. 그건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기로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요. 회장님이 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돈을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3천만 원만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필요해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라고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하고 비참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한테 돈을 빌려달라니. 회장님이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웃으셨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그동안 내 간병 잘해줬어. 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거 느꼈어. 3천만 원?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요? 정말 빌려주신다고요? 회장님이 비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써주셨습니다. 3천만 원짜리 수표. 저는 손이 떨려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수표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갚지 않아도 되라고요. 저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안 돼요. 저 꼭 갚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갚지 마. 대신 부탁이 있어라고요. 회장님의 부탁은 이랬습니다. 퇴원하시고 나서도 제가 개인 간병인으로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회장님 댁에서요. 월급은 지금의 3배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병원을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일은 계속해도 돼. 밤에만 우리 집에 와서 간병해줘. 나는 밤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라고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를 주신 은혜도 있고 회장님이 불쌍하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목포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저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왔구나. 수술비는 어떻게 했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은혜를 꼭 갚겠다고요. 회장님한테 잘해드려야겠다고요. 회장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회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회장님 댁은 서울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봤습니다. 하인들이 여럿 있었고 정원에는 분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집에 회장님 혼자 계셨습니다. 가족은 다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계시다니. 밤마다 회장님 곁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약 챙겨드리고 혈압 재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요. 회장님 아내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회장님이 혼자가 되셨다고요.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안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자녀분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부사장인데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을 따로 하는데 돈만 달라고 한다고요. 딸은 외국에 살면서 연락도 안 한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쓸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나는 돈주머니일 뿐이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자식이 없어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50줄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인상이 차가웠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흘겼습니다. 너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준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간병인? 아버지가 왜 간병인을 집에 들여? 하인들이 있잖아 라면서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고요. 김준호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갔습니다. 그 뒤로 김준호가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접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 뭘 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붙어 있는 거야? 재산 노리는 거야? 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간병인이에요. 회장님이 부르셔서 일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잘 알았어. 근데 명심해. 우리 아버지 재산에 손대면 가만 안 둬라면서요.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회장님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을 챙기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진심으로 걱정해드렸습니다. 회장님도 제 진심을 아셨습니다. 수연 씨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덜 외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심장병 증세도 호전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간병인이 잘 돌봐드리나 봐요라고요. 회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수연이가 잘해줘서 그래라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수연 씨 할 말이 있어라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양녀로 삼고 싶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녀요? 저를요? 회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 안 해. 근데 넌 달라. 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줘.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가족으로 삼고 싶어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회장님, 저는 그냥 간병인이에요. 그런 자격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격이 뭐가 필요해?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딸로 삼고 싶은 거야. 라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양녀가 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한테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그냥 간병인으로 회장님 곁에 있을게요. 양녀까지는 부담스러워요. 라고요. 회장님이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너한테 뭔가 남겨줄 거야. 그건 받아줘라고요. 저는 회장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회장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준호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난리를 쳤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소리쳤습니다. 너 이년아 우리 아버지한테 양녀가 되겠다고 꼬드겼지? 재산 노리는 거지? 라면서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거절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마. 너 같은 거지가 왜 우리 아버지한테 붙어 있겠어? 다 재산 때문이지라면서요. 김준호가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회장님한테 저 여자 내보내세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수연이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보다 더 소중해. 수연이 내보내면 나도 안 살아라고요. 김준호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아직 재산을 쥐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라고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김준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은 내 거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알아둬라고요. 저는 한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재산 얘기를 하다니.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시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의지가 강하셨나 봐요. 라고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나셔서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찾으시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어라고요. 회장님이 퇴원하시고 나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시겠다고요. 저를 양녀로 삼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도 재산 일부를 남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필요 없어요. 다른 분들한테 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이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내 마음이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라면서요. 김준호가 이 사실을 알고 난리를 쳤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몰려고 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면서요. 저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버텼습니다. 회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셨습니다. 김준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아들 맞냐? 아버지가 죽을 뻔했을 때 재산 얘기부터 하더니 이제는 수연이를 사기꾼으로 몰아? 너한테는 실망했다라고요. 김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라면서요. 회장님이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내가? 웃기지 마라. 넌 재산밖에 안 보이지라고요. 회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유언장을 공개적으로 작성하시기로요. 변호사를 불러서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이랬습니다. 재산의 40%는 자녀들한테, 30%는 자선단체에, 30%는 저한테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양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많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라고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이건 내 감사의 표시야. 받아줘라고요. 저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노안이셨습니다.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 임종을 지켰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고마웠어. 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행복하게 살아라라고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김준호가 난리를 쳤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를 상대로요.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거였으니까요. 재판에서 김준호가 졌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한테 집을 사드렸습니다. 목포의 예쁜 집을요.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수연아,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라면서요. 저도 울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켰구나 싶어서요. 나머지 돈은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김태현 장학재단이라고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재단. 회장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도 이걸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준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소송에서 지고 나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였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집도 팔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아버지한테 불효한 대가를 치른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66입니다. 작은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계속 일하고 싶어서요. 일하는 게 좋거든요. 어머니는 목포에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주 찾아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 회장님한테 위험한 제안을 한 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끄러운 말을 했는데 회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진심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난한 간호사였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더니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래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